지조와 애틋한 사랑의 상징인 춘향전,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에 못지않은 기생이 바로 울산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부조리한 신분제도와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다 18살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한 기생, 바로 심자란인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지금의 옥교동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오랫동안 울산의 중심지였는데요. 특히 이곳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는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가인데 여기에는 왜 왔나요? 여기 온 거는 우리 울산의 그 옛날 조선시대에 여기 교방이 있습니다. 교방. 이제 교방이란 뭐냐면 이제 그 기생들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그 뭐 이래 가무를 배우고 뭐 이런 시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는 바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술을 한다고, 예인. 그 예기라고 그러잖아요. 예술. 그 예술이라는 게 이제 뭐 그 노래, 춤, 그 이제 가야금이라든지 뭐 검은고 이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예절도 알고 또 한시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양한 그 기능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익혀가지고 그런 걸 이제 나중에 그 만났을 때 이제 잔치 자리에 물려가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흥이 올라, 선비들이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기생들이 그 여기에 이제 그 있으면서 그 아주 이제 그 생활을 이제 하면서 배웠다. 이 자리는 조선시대 울산부 소속이었던 기생들의 학교였는데요. 아름다운 풍악 소리가 늘 울려 퍼졌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생들 중에서 또 유명한 분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죠. 울산에도 뭐 전국적으로 다 기생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 사람이 심자란이라고 이 사람이 아주 그 뛰어난 기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자란전 그 여기 자료 요 상천집에 나오는 그 자란전 부부입니다. 부분에 보면 자란은 말이에요. 그 울산 서부인이라 그랬어요. 서부인이 뭐냐면 바로 이 서쪽입니다. 서쪽. 그러니까 지금 요 강정마을, 우정동, 그다음 남곡, 다운동 이쪽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인이고 그 자기 그 어머니는 초경이라고 해서 초경. 초경은 이제 이 초경인데 광기라고 해서 광기, 부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광기였어요.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종목부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기생이 되었다. 1735년엔 권상일 부사가 그 당시 교방의 기생들을 보고 그 중에 이제 그 심자란의 눈에 띄었던가 봐요. 그래서 걔 이제 접해 보면서 이제 주로 이제 그 행사에 와서 악기 같은 거 켜고 막 이래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데 10살이라. 나이가 10살인데. 그 어리지만 참 재주가 명민하다. 똑똑하다. 그것도 이목구비가 반듯하다고 그랬어요.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재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깝다. 심자란은 10살이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재주가 뛰어났는데요. 권상일 부사의 도움으로 재능을 더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심자란은 어디서 공부를 한 거죠? 그 심자란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소속은 울산 그 교방 소속인데 여기 와서 이제 그 공부를 했습니다. 확실한 이유는 모르는데 여기 아마 의아라는 아주 뛰어난 그 가기, 노래하고 춤추는 가무기가 있어가지고 그 의아한테 이제 배웠다고 그래요. 배우면서 이제 이래 그 하루 2달 만에 뭐 완전히 그 노래고 가야금이고 뭐 다 떼버렸어요. 너무 춤도 잘 추고 하니까 뭐 아이고 다 탐복을 한 거지. 야, 심자란이 최고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유심히 본 사람이 윤면일, 병마우입니다. 그 병마우라는 거는 이제 그 아영이라고 그러는데 종삼품 그러니까 무관의 이제 부사령관이지요. 병령 군사령부의 부사령관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30대였어요. 그래 보니까 참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야, 저 심자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가깝게 이제 막 그 금전 지원도 해주고 막 돈도 주고 막 그 온갖 장식을 다 쏴줬다 그래. 머리 장식 있잖아요. 목걸이 뭐 이런 거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막 정이 싹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생에서 빼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기생에서 기직에서 뽑아낸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광기는 국가 소유니까 계집종을 둘을 팔았다 그래요.
종을 네. 그 노비를 이제 판 거지. 팔아가지고 그 돈이 요즘 돈으로 거의 한 1억 가까이 될 겁니다. 1억이나요? 예, 한 두 사람 합쳐가지고 왜냐면 이게 와. 사람값이 비싸요. 와. 그래서 그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 심자란을 뽑아내가지고 네. 그걸 데리고 나중에 임기가 끝날 때 한양으로 데려간 겁니다. 서울로. 그래 1년간 너무 잘 살았어. 행복했어. 네. 그래 참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또 사람이 호사다마라 그러잖아. 그쵸. 갑자기 그분이 별세한 거지. 해피엔딩일 것 같았던 두 사람의 사랑. 하지만 윤면일 병마우 후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변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 우리가 기록을 보면 네. 그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잘안전 그 일본에 발췌한 내용인데 네. 윤공이 재경수일에 폭몰이라 그랬어요. 폭몰. 폭물. 그러니까 재경수일에 이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서울에 근무를 하러 갔는데 네. 며칠 만에 죽었다고 소식이 와. 갑자기 죽은 걸 폭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너무 심해가지고 뛰쳐나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 충주 장소라. 그러니까 그 묘를 이제 충주에 그 아주 좋은 곳에 묘를 섰다고 그래. 장례를 치니까 네. 그까지 상례를 메고 내려간 거죠. 네. 그 따라가면서 울고 쭉 충주까지 한양에서 이제 충주까지 내려간 거죠. 네. 내려가서 이제 그 방곡 거기 장례를 다 치고 방곡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한양의 집으로 돌아온 거죠. 돌아와가지고 그 역불절목의 기충의 피명이라 그랬어요. 여기 무슨 말이냐면 네. 절은 요 이제 참빛, 절, 머리 빗는 네, 이래 절, 빛, 네. 참빛 그걸 절이라고 그래요. 목은 목욕하는 거잖아요. 네. 불절이라 머리도 안 빗고 목욕도 안 하고 몇 달로 그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아주 뭐 몰골이 형편을 비슷지 네. 않겠어요. 그래서 기충이 네. 얼굴을 덮었다. 얼굴에 막 이가 있고 막 새가리가 막 붙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슬픔에 막 도저히 막 눈도 안 뜨고 막 그래 엎어져 산 거지. 그래서 슬퍼해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그 윤가 그 집에 그 윤면일 그 집에 네. 본가의 사람이 다 감복을 했다. 저거는 뭐 본처보다 다하다. 소실인데 저래 슬퍼할 수가 있는데 얼마나 부부간에 검찰이 좋았으면 저랬을까. 윤면일은 양반이고 또 예. 심자라는 기생이잖아요. 예.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분 차이가 있는데 예. 그 둘은 엄청나게 많이 사랑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신분 차이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사회적으로 신분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그러니까 천민은 이제 뭐 노비잖아요. 그건 비슷한 계급이니까 네. 그건 돈으로 주고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사람 삶이라는 게 또 사랑하면 뭐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둘이가 부부입니다. 부부. 그런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오늘이나 있고 옛날이나.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위대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을 그 윤면일과 그 우리 심자란 사이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심자라는 평생 광기로 살아야 했던 인생을 바꾸어준 의인이자 연인을 고작 2년 만에 떠나보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불행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윤면일 오후 상을 치르고 나서 그러면 심자란 기생은 어떻게 지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슬픔 속에 그 뭐 말 못할 슬픔 속에 살았죠. 네. 그런데 사실 뜻밖의 사건이 생긴 거죠. 네. 그 뭐냐니까 이제 정광훈 부사라고 네. 요 부임의 원분이 아. 그 수청을 강요한 겁니다. 수청. 그래 그 당시에 법규가 막 그래 돼 있었던가 봐요. 막 광기가 이제 남편이 죽으면 돌아온다, 기적을 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라고 수청을 들라고. 울산으로 다시 내려오라고요? 예,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뭐 안 가죠. 뭐 자기는 이미 뭐 기적에서 몸을 떠난 몸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그 부모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가지고 곤장을 쳤다는 거죠. 그 당시에 네가 내려오면 너 인질로 너희 부모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이제 묵고 자고 한 곳이 바로 저 집입니다. 저 집. 아, 여기예요? 예, 내야 저 집인데 오. 저 방도 조방입니다. 조방. 아, 그래요? 그 끝에 여방이거든. 그래 가운데는 이제 이제 정광훈 부사가 자고 네. 밤에 누워 자고 네. 그 사람이 수청을 들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딱 2달만 여유를 달라고 그랬다고. 2달이 무슨 말이냐면 소상 이 초기라고 그러죠. 초기라는 거는 소상을 말합니다. 네. 소상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돼야 그 소상 끝나니까 끝나면 내가 몸을 허락을 하겠다. 남편을 잃고 황망했을 심자란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이곳에 갇혀 정광훈 부사의 권력 행포에 얼마나 원통했을까요? 아니 그러면 진짜로 2달 뒤에 그 정광훈 부사의 수청을 들었나요? 아니요, 들지는 않았죠. 수청 들기 전에 죽었으니까. 별시했으니까.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 2달이라 양울이라 그랬잖아. 2달이죠, 그죠? 2달이 말미를 달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심자란이가 없이라 눈물을 흘려. 흐느낀다고. 밤에 이래. 자다가 막 남편 울고 이래 하면 말이야. 그럼 이 정부사 문을 열고 녹취미를 집어 던졌대. 아이고. 야, 시끄럽다. 욕을 하면서 막 이래 막 그래가지고 막 싹 들어가고 그래 울면서 소리도 못 내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여러 번이 말 밤마다 자주 그랬다고 그럽니다. 덕병 후 14일에 별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식욕을 그러니까 굶어 죽겠다고 그러지. 목을 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체 안 먹어. 음식을 안 먹고 참뭐 약도 안 먹고 일체만 약을 넣어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부진약 몽중 윤공이라 해요. 부진약이라 진약은 약을 주는 거라. 몸이 막 다 새가 죽어가니까 약을 끓여 올려줘도 약을 싫다.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윤공을 만났다. 그래서 어시 혼미해지니까 윤공이 왔다. 날 데리러 왔다. 그래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의 다 죽어가는 거죠. 헛것이 보여가지고 윤공이 따라가야 된다고 막 그래 얘기를 했대요. 정절을 지키고자 했던 심자란은 결국 18의 나이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심자란의 이야기에 감복한 박민효 선비가 글로 남겼습니다. 박민효가 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잠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이 이걸 평가를 해놨어요. 이게 대단히 결론입니다. 결론. 보면 한 몇 가지 해놨는데 인수불사 성기명나이라 사람은 어찌 죽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만 그 이름을 남기기는 참 힘들다. 그다음에 황난 소환이 비양가자녀 이 말은 이 기생이다. 양가자녀가 아니다. 양가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절기선 올바른 죽음을 할 수 있었느냐. 참 이 소박한 여인이 참 대단한 걸 했다. 끝으로 연제 18세 기절 가비가상이라 이게 참 와닿는 말입니다. 비록 18살에 불과하지만 겨우 됐지만 기이한 절개요 슬프고 참 섬기고 참 존경하고 싶다. 이런 걸 이제 사람이 박민효가 쓴 겁니다. 가슴 절절한 이야기지만 춘향전보다 덜 알려져서 안타까운데요. 다행히도 최근에 판소리 등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에 있어서 심자란 기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심자란 얘기는 이제 우리가 남원의 성춘향의 이야기, 이도령 얘기보다 더 위대하다고 나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스토리가 아주 비극 결말이지만 오히려 더 이래 슬프니까 와닿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참 봄춘향은 봄춘자 향기향자지만 이 자라는 자주비 자자 난자는 방울새 난자거든. 방울새 같은 여인이었다. 그 시대의 어려운 신분의 극복을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사랑을 이룬 참 훌륭한 그런 분이었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산에서 이 얘기를 잘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하고 권력의 행포에 저항하며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인간 심자란. 그녀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였을까요?